대한항공 K007편 격추 사건은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의문과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정보가 은폐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완벽한 사실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왜 경로를 이탈했을까?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혹시 기계가 고장나서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최단거리로 대한민국을 향하자. 지금 딱 보니까 최단거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칼 007이 격추당하기 20분 전에 이를 뒤따르던 칼 015편과 무선을 한 그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진짜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잖아요. 단풍 구경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비상 상황 아닌데 지금? 평온하잖아요. 단풍 구경 가자니. 저게 영공으로 가면서 단풍 구경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건 절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침범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대화 내용이에요. 비상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교수님. 네. 예. 실제 조종사들은 소련의 영공을 침입했다, 침범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경로가 15분 거리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약 300km 이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방향이 전혀 틀리다는 것에 좀 의문으로 남긴 합니다. 바람의 노트가 갑자기 비슷한 경로인데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먼저 가 하고 이제 뒤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 그 뭐 옆에 무슨 뭐 보이지 했는데 아니 달라요. 네. 나는 안 보이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대충 지금 이 두 항공기 기장들이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평온해요. 맞아요. 가을 단풍 구경 계획을 짜고 있고. 근데 이제 급 반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이 이미 맞았어. 긴급 파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격추당한 거잖아요. 대부분은 비행기가 이 피격을 당하면 이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급강하에 의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1분 사이에 지금 긴급 하강하고 있는데 그 긴급 하강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조종사가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커다란 대형기를 공중에서 한 발에 추락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탄이 되고 제일 먼저 발생되는 것이 여압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폭음과 함께 조종석에는 여압 상실됐다는 경고가 생기면 그때는 조종사는 무조건 반응적으로 긴급 강화 절차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 자체를 기장이 바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거죠. 어디 창문이 깨졌는지 과거에 우리 맥도날드 다글라스에서 나온 MD-10, MD-11 비행기들은 공중에서 문이 자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긴급 강화하고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고도 35,000피트에서 여압이 상실되면 아주 건강한 사람도 약 30초 이내에 실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서 최근에 그걸 국내에서 맞아, 비상구. 저희 착륙할 때 그 비상구 연사람 있잖아요. 그건 정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30초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뻔했어요. 교수님, 왜 항로를 이탈한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요. 사건 발생이 지난 지 10년 이후에야 많은 정보도 아닌 작은 정보가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공식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단초에는 조종사의 과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조종사의 과실이라. 예, 그 조종사의 과실은
내비게이션 모드 스위치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상항법 장치를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비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스위치를 헤딩 모드, 즉 비행기의 자이로 콤파스, 우리가 말하는 나침판과 유사한 건데요. 나침판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커다란 추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 항공기기가 고장났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관상항법 장비는 3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대가 동시에 다 고장났을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요. 저 보고서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 승무원이 문제다. 승무원이 그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를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완전한 결론은 아니고 단지 소련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만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도 추측이라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칼 007기 그 조종사는 공군 간부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조종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 비행단인 블루세이버의 팀원이기도 했고 대통령 전용기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을 가진 조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고서가 저렇게 나오긴 했지만 정말로 조종사가 실수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완전 베테랑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최종 보고서 역시 10년 뒤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실은 대한항공 K007편이 소련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잖아요. 그렇지. 민간 항공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요격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군용기라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는 한 실제 무장을 발사, 무기 개입이라고 하는데 무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공은 육지에서부터 22km, 굉장히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들어오게 놔두면 대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략 한 육지에서부터 200km 정도의 그런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에 들어올 때 이미 전투기는 발진해서 멀리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공이 아닌 공해상에는 무해 항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 비행기가 방향을 틀어서 영공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지 행동, 앞으로 길을 막아쓴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허공에다가 기총을 발사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 중국 민항기가 춘천에 강제 착륙을 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강제 착륙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격추를 시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례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찰기인지 민간 항공기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식별하는 건 결국은 최종적으로 육안으로 접근해서 비행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수직고리 날개 위쪽에다가 우리나라 각 자국기, 우리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앞쪽에 이렇게 태극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야간일 경우에는 저 부분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또 구름도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격한 소련 조종사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항법등이 여기 좀 빨갛게 좀 보이고 있죠. 들어오죠. 항법등하고 우리 배 밑에 위쪽에 충돌 방지들 반짝반짝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민간 비행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고요. 그렇죠. 만약 군용 정찰기라면 모든 부분을 소등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민간 비행기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항법등하고 충돌 방지 등을 봤다고 한 거는 사실 자백이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무리한 그 소련 측의 그 억지 아닌가요?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정찰기도 켤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민간기인 척 하면서요. 민간기인 척 이렇게 정찰기에 누가 I love 뉴욕을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요. 번쩍할 때는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시간대가 지금 밤. 새벽이야, 새벽. 새벽 때 칠흑같이 어둡기 구름도 때문에 있고. 그 반짝거리는 불빛 정도만이 보일 수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정찰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본 거예요.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색안경을 끼고. 아니, 도대체 왜 정찰기라고 의심을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뭐냐면요. 당시 그 미국은 그 소련의 그 방공 시설을 염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국경에서 간첩 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럽 지역과 그러니까 극동 지역에서 미국 정찰기가 염탐 비행을 하는 것이 매달 70회였다고 합니다. Вдоль границы постоянно курсировали самолеты-разведчики, и боевая авиация, японская, и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конечно, американская. Это район Камчатки, это район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в районе Владивостока, это Сахалин, Охотское море, которое даже высотный самолет-разведчик СР-71 заходил. То есть терзали они нас постоянно, и днем, и ночью. 그래서 소련을 뭐 옹호하는 뭐 말은 아니겠지만 8월 31일 밤에도 RC-135기가 염탐 비행을 하고 있었고요. 사할린 상공에서 그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쩌면 그 소련으로서는 그 미국이 소련을 그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게 공포심을 품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그 칼기를 봤을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오판을 하지 않았는가